모두다 행정사는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이북을 제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또는 네이버 카페 댓글을 통해 이북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부담 없이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북 주제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뺑소니 음주운전 피해자가 보상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중간중간과 맨 뒷부분까지 정보가 빼곡히 나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아지님, 뺑소니 당했는데 처음이라 몰라서 글 남깁니다. 자, 오늘은 피해자 방송입니다. 대부분 제가 가해자 위주로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데 피해자 업무도 할 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월 7일 화요일에 터널 안 흰색 실선에서 차 한 대가 부딪히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 글 쓰신 분이. 저도 손님차 몰고 잡으려고 도망친 차 135km까지 속력을 내었으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200km 시속으로 밟았다고 하네요. 너무 빨리 도망가서 번호판도 확인 못했는데 다행히 차주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안심했는데 확인해보니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오늘 뺑소니범을 잡았다 연락 왔습니다. 뺑소니범은 자기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사이드미러 유리가 깨졌고 휘어졌으며 운전석 뒤쪽 문에 기스가 나고 움푹 들어간 흔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몰랐다고 할 수가 없죠. 가해자를 잡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너무 괘씸해서 합의금이라도 받고 내일 병원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모아지님은 피해자이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하시긴 했네요. 자, 1차적으로 일단은 상대방이 가해자가 잡혔죠. 그래서 일단은 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료비 그리고 향후에 이제 통원비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고요. 후유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빼고 이제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 먼저 접촉이 올 겁니다. 그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차량과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으시면 되고요. 형사합의는 별도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셔야 되는데 피해자가 볼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보험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피해자가 볼 의향이 있을 때 이제 형사합의를 따로 보는 것이고 이때에는 보통 한 주당 8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이제 고무줄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일단 형사합의금은 따로, 그다음에 민사합의금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는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조사를 받으셨다면 이제 조사 받은 것은 피해자 참고인 조사로 끝난 것이고 따로 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이제 방법은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배째란 식으로 나와버리면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사하고 형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분에 대한 거죠.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가해자가 뒤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자, 12월 3일 날 신호대기 중에 좀 놀라셨겠어요. 빨간불에 대기 중인데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추돌을 했다고 써있네요.
다행히 이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고 가해자는 0.09%, 가해자 동승자들이 사과는커녕 막말을 했다라고 써 있고요. 가해자는 승합차, 운전자 포함해서 4명이 탑승했고요. 피해자는 이제 SUV 2명이 탑승해 있다고 써 있네요. 자, 궁금한 사항 읽어보죠. 가해자가 면허 취소 수치인데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당연히. 면책금을 내면 가능합니다. 면책금 현재로 이제 500만 원, 물론 한도가 있지만 대물 500만 원, 대인 1000만 원을 내면은 면책금 처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질문. 제 차량 동승자가 병원 치료 중이고 경찰이 연락 와서 제 진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진술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지만 진단서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부분 경찰이 안 내면 안 된다고 이제 회유를 하죠. 왜냐하면 경찰도 이제 명확한 상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부인이 형사합의하고 싶다고 연락 왔습니다.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봐달라고 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200만 원 제시 후 납득이 가지 않아 저는 8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합의 의사가 없으면 경찰서에 진단서랑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21일 오전까지 합의 의사가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으로 돈 벌 생각도 없으며 음주운전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기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조금이라도 느끼라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저는 20년도 후반에도 이 사건과 별개로 뒤에서 추돌당하여 몸도 겨우 회복되어 가는 상태에서 비슷한 시기에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쾌차를 바라고요.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죠, 질문이 아니고. 4번. 형사합의 시에 주의할 점. 만약에라도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할 시 합의서와 필요한 서류는 가해자 쪽에서 준비하는지와 주의할 점, 그리고 어떠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서는 공통돼 있죠. 대부분 이제 형사상 이제 합의를 원만히 받기 때문에 처벌 불원을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합의서 양식은 찾아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시고 뭐 정 찾아봤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그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정도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자, 형사합의 시에는 이제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됐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사실은 이제 가해자 쪽에서 자신이 불리한 문구가 없는지 살펴야 되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뭐 살필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민사합의 시 주의할 점은 어쨌든 이제 보험사에서 연락을 와야 되는데 면책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써 있네요. 보험 접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으면 일단 보험 접수가 됐으면 보험사 연락 올 겁니다. 면책금을 내지 않는다 해도 나중에 이제 그거는 그쪽 보험사와 가해자의 내부 관계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쨌든 접수가 된 거니까. 사건 종결 후 면허 취소가 되면 저와 동승자에 대한 향후 치료에는 문제가 없는지 관계없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가 됐으면 보험사 접촉이 올 거예요. 그때 민사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님은 저한테 꼭 답변을 듣고 싶다고 써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 내용은 윤창호법이 2년이 나온다는 가정인데요. 그렇죠. 일단 윤창호법이 2년이 되면은 2년이 1년으로 바뀌겠죠. 이진아웃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이 어쨌든 윤창호법 2년 결정이 지금 아직 요원합니다. 그죠? 형사는 2년이 됐지만 아직 행정 쪽은 제가 계속 청원도 넣고 국민청원을 최근에 제가 넣어서 윤창호법 행정처분에 대한 이원 결정을 해달라고 제가 넣은 바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뚜렷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일단은 행정이 살아있는 한 뭐 아직은 2년이기 때문에 뭐 1년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것은 일단 희망사항이다. 가봐야 한다. 이게 결론이 되겠고요. 일단은 제가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일개 행정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그 유튜브 보시면은 최근에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국민청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또 카페 글이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성범석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